안녕하세요, 윤지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에 자리 잡은 재외동포청을 찾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출범했는데요. 재외동포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지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이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부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철 청장님은 LA 총영사를 역임하시면서 미주 한인사회와도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서의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재외동포청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셔서 아마 청장님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재외동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외동포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재외동포라고 할 때는 한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분들 더하기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자로서 한국 혈통을 가진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708만 재외동포가 계시고 그 체류자 순서로 보자 그러면 미국이 제일 많고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이런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기존의 재외동포 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재단 때와 달리 청이 되면서 달라진 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재외동포 정책이라 그러면은 국가가 재외동포를 일방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이것이 호혜적인 동반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재외동포가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는 그 높아진 영향력을 다시 모국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상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달라진 것은요. 과거에는 재외동포 업무가 정책은 외교부가 수립을 하고 시행은 재외동포 재단이 했는데 재외동포청이 설립됨으로써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이 하나로 일원화 이제 되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종합화되고 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국내에 체류하시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정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으로써 그 재외동포 정책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원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외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아마 민원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향후 민원 서비스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해외에 계시는 이제 재외동포 분들은 재외 공간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언제 도입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 2024년 말 정도를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국내에
방문하고 계시는 재외동포 분들이 과거에는 여러 부처를 방문해서 민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은 국적, 병무, 아포스티유, 가족관계, 서류 이런 것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큰 차이가 되고 앞으로는 그 원스톱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분야를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난 9월에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기념하는 이 기자간담회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혹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드맵은 7개의 분야에 대해서 23개의 중점 과제, 그리고 41개의 세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잘 우리가 수렴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한다. 세 번째는 재외동포들의 그 거주국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세대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재외동포와 우리 그 한국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많이 소외되어 왔던 우리 그 재외동포 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는 것,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시는 재외동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왔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이제서야 실현이 되나 싶을 정도로 청장님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한 가지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제 발전상을, 정치 경제 발전상을 재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재외동포들이 거주하시는 국가에 널리 전파하는 것을 우리 그 재외동포청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소재는 K-팝도 있고요.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의 발전상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재외동포 정체성을 함양하고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재외동포 거주국 사회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K-팝은 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K-팝과 한국 발전상 알리는 것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서로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외동포들 중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 김영옥 대령, 이분들과 같이 이 재외동포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한국인의 스토리를 널리 알리고, 동포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거주국에 널리 전파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올리고 또 한국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외동포 사회와 협력해서 잘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학교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한글학교 운영과 교사 육성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재외동포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시작이 바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인데요. 한글학교야말로 이런 그 정체성 함양의 가장 소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말 한글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한글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이 재외동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에 재외동포 청이 되면서 예산을 좀 늘렸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 선생님들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 봉사료를 전체가 이제 141억 원이었는데 그것을 177억 원으로 한 26% 정도 증액을 했고요. 또 역량 강화 사업으로 19억을 27억으로 했으니까 한 45% 정도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 교사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한글학교에서 가르치신 그 경력을 국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와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달성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국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경제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내용이고요. 또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미국의 교과서와 교과서 지침서에 그것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과거에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할 때 했던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예. 2013년도, 2012년도까지 네덜란드 티메 뮬렌호프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3대 교과서 출판사의 6학년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 대한 소개 그림은, 사진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자갈치 시장과 같은 모습이 나와 있고, 그 기술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은 바다에 면하고 있어 어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서 값싼 임금으로 생선이 손질되어 판매된다. 우리 슈퍼마켓에서 있는 그런 생선은 이러한 제품들이다. 이렇게 사실 한국과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디지털 TV 공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기술은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발전하여 고도의 산업국가로서 임금이 높은 부국이 되었다. 한국은 최첨단 스마트폰, 디지털 TV, 자동차, 대형 선박을 주로 해외에 수출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바뀌었고, 이 제목은 보면은 아시아 각국에서는 뭐를 생산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 제목입니다. 이건 일본에 관한 것이에요. 일본에서는 차를 생산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거하고 한국 거하고 보면은 한국이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와, 이게 가능한 일이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합리적인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알겠다. 언제 고쳐줄래? 그랬더니 6년 있다가. 왜 6년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2년 전에 이 교과서를 개정을 했는데 교과서 발간 주기는 8년이니까 6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지금까지 이 네덜란드의 잘못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했는데 더 이상 계속되는 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 잘못된 내용의 교과서가 재고가 다 떨어지면은 이런 내용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둘 다 이게 8판입니다. 8판인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3대 교과서 출판사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그것은 뭐 저희가 그거는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합리적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바꾸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거 고치는 거니까 스페이스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고치면 그거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정말로 어려운 거는 없던 내용에 한국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새로 집어넣는 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분량은 정해져 있어요. 교육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한국 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딴 나라 걸 빼야 돼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빼냐 이거죠. 예. 하지만 한국의 이 발전상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의 교육적인 가치로서도 매우 높은 소재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줌으로써 설득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네덜란드의 노르도프라고 하는 3대 교과서 출판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의 1장이 월드 이코노미의 위너즈 앤 루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위너의 첫 번째 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덜란드 여대생인 키키가 한국을 지금 관광하고 있는데 자기가 본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참전용사인 할아버지한테 보내주면은 할아버지는 60년 전에 자기가 본 것과 손녀딸이 이야기한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은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 빤한데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유럽에는 수정주의 사관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6.25 전쟁은 북침으로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남침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국의 산업구조,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국 성공의 비결, 그리고 외국에도 한국 공장이 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 한국의 수출입, 그 다음에 한국의 교육.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국의 교육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또 다른 3대 교과서 출판사의 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인데요. 이거 역시 두 개의 한국이 있는데 북한은 실패, 한국은 성공이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4페이지가 있습니다. 와. 예. 그리고 제가 이 LA 통역사로 간 다음에는 왜 미국 학생이 한국의 발전상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국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미국인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공부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글을 이걸 썼어요. 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뉴멕시코 주지사,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 이런 분들한테 이게 보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뉴멕시코 주지사는 지침서에다가 한국의 발전상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 주지사들은 제가 끝을 보기 전에 제가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 사업을 재외동포들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결국은 근데 재외동포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외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심지어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국내적인 잘못된 이 시각을 조금 고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독립투사였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그런 분들이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셨다. 6.25 때 학도 의용군도 보냈고, 서울올림픽 때 또 성금도 보내고, 우리가 어려울 때 IMF 때 또 많은 구호금도 보내고, 그 거주국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또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소중한 동반자가 될 분들이 바로 재외동포 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리려고 하고요.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알리느냐? 혹시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방크. 들어봤습니다. 방크. 예, 방크하고 이제 저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방크하고 협업해가지고 국내 이제 시선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그 재외동포들이 어떤 활동을 해오셨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또 이제 재외동포들을 소개하는 노래, 송도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교과서에 이런 재외동포들에 대한 소개하는 것을 많이 실어가지고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의 정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나중에는 챌린지 같은 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편 이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재외동포청은 기본적으로 선량하다고 하는 건 잘 모르면서 병역 면탈의 의도가 없으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은 없도록 이제 필요한 국적법 조항을 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국내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사업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거냐? 그건 안 되겠죠. 재외동포 사회에 우리 이러한 국적법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국적 이탈 제도가 있다. 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제도를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없도록 이렇게 널리 홍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면은 예외적인 조치로서 이분이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은 이분들에게 이제 병역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 최초 그동안 역사에서 최초라고 들었는데 미국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이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이후에 최초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였고, 예, 또 해외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회였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 그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이런 분들이 많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예,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어요. 참석한 이제 기업인 수로 보자면은 한 7,800명, 과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또 그 대회장에는 항상 그 전시 부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크게 늘었고, 상담 액수, 그다음에 계약 체결 건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잘 거두었고, 앞으로 이런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주에서 개최된다고 하죠. 내년에도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과거 LA 총영사로 근무하시면서 수년째 끌어오던 각종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셨다고요? 예. 제가 LA에 2016년 4월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민원 소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평균 한 2시간 20분? 예, 이 정도 걸렸는데, 저는 출근하면은 항상 이제 민원실에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갈 때 또 한번 가봅니다. 하루에 2번씩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한 2개월 후에 이 평균 시간을 한 2시간 20분으로 줄였어요. 20분으로. 그러니까 2시간 20분에서 20분으로 줄였어요. 예, 20분으로 줄여가지고, 또 영사민원 친절도도 88%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그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상당히 흔치는 않은 그런 그저 일이었습니다. 예. 아마 그때 직접 이제 겪으셨던 분들이 이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청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청장으로서 꿈꾸는 재외동포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문턱이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외동포 재단에서 공공기관이었던 재외동포 재단에서 이제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청이 생겼다 그러면 문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 정책을 이제 잘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뭐를 원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는, 재외동포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는, 또 재외동포 분들의 손톱 및 가시를 빼드리는 그런 재외동포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변화하는 재외동포청. 과거에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장점은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지만은 새로운 일도 또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재외동포청. 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재외동포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재외동포를 대변하는 재외동포청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재외동포청 만드는 게 저와 우리 직원들의 꿈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이 해외에 나가서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나고 자란 고국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향수가 더 깊어져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우리 재외 동포들에게 재외 동포 청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날을 꿈꿉니다. 차세대 재외동포인 유진이가 새 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습니다. 새 교과서가 나왔는데 한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에 쓰여 있고요. 또 파란 눈을 가진 선생님이 한국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되니까 유진이 친구가 와가지고 한국 짱이야. 예,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이는 어깨가 으쓱해지죠. 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던 유진이 친구의 부모님들이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네, 훌륭한 나라네, 미국하고 또는 비슷한 가치와 이익을 갖는 나라네라는 사실을 교과서를 보고 알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더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유진이를 아무래도 더 집에 초청하려고 또 할 거고 인기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나아가서 유진이 아버지가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당연히 유진이 아버지를 찍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앞으로 재외동포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청이 차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외동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